2000년 10월 19일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의 주도인 퀘타 지역에서 기괴한 정보가 경찰에 접수됩니다. 암시장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닌 고대 유물이 비밀리에 거래되려 한다는 첩보였습니다. 파키스탄 경찰은 즉시 수사대를 편성하여 의심 가옥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알리 아크바르라는 이름의 남성이 거주하는 집을 급습했습니다. 가옥 내부를 수색하던 경찰은 은밀하게 숨겨진 대형 나무관을 발견했습니다. 그 관을 열자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나 왕족처럼 정교하게 박제된 미라 한 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의 초기 신문 결과 이 미라는 국제 암시장에서 무려 1100만 달러에 거래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한화로 계산하면 약 13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압수 직후 파키스탄 당국은 유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카라치에 위치한 파키스탄 국립박물관으로 미라를 압송했습니다. 박물관 소속의 고고학자들과 법의학 의사들이 대거 참여한 초기 감정이 신속하게 실시되었습니다. 미라가 안치된 나무관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고풍스러운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관을 열자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화려한 부장품들이 조사단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신의 머리에는 정교하게 세공된 황금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시신의 가슴 위에는 두꺼운 황금 가슴 장식판이 얹혀 있었습니다. 이 장식판에는 고대 문자가 빽빽하게 음각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의 비문 해독 전문가들이 황금판에 새겨진 문자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문자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쐐기 문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문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장에는 고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유명한 왕이자 사막의 통치자로 불린 크세르크세스 1세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이 크세르크세스 1세의 친딸인 로도군의 공주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비문이 사실이라면 기원전 5세기경에 매장된 유물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고고학계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집트 영토가 아닌 페르시아 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미라였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적으로 미라 제작 풍습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기에 역사책을 새로 써야 하는 대발견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 미라를 즉시 국가 최고 등급의 국보로 지정했습니다. 유물의 엄청난 가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인근 국가들 사이에서 거대한 외교적 분쟁이 촉발되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적 후손을 자처하는 이란 정부는 이 미라가 자국의 역사적 유산이므로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역시 유물이 발견된 밀수 경로가 아프가니스탄 영토와 겹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발견국인 파키스탄까지 포함하여 세 개국이 국제적인 영토 및 문화재 소유권 분쟁을 벌이며 사태는 전 세계적인 정치적 이슈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대발견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카라치 국립박물관의 연구소장이자 저명한 고고학자인 아스마 이브라임 박사는 미라를 단독으로 정밀 조사하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브라임 박사의 의구심을 자아낸 것은 가슴 장식판에 새겨진 고대 페르시아어 비문이었습니다. 비문을 정밀 분석하자 문법적 체계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고대 언어학적 규칙에 전혀 맞지 않는 철자 오류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왕실의 장인이 실수했다고 보기에는 비문의 형태가 지나치게 조잡했습니다. 또한 미라를 안치한 나무관의 하단부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던 중 기원전 유물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현대식 연필로 그은 선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각가가 관을 짜면서 치수를 재기 위해 연필을 사용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의혹은 고대 미라 제작 기법과 완전히 동떨어진 시신의 상태에서 드러났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페르시아의 전통적인 미라 방부 처리 방식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한 갈고리를 사용하여 코를 통해 뇌를 완전히 추출합니다. 그러나 이 미라는 뇌 조직이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또 고대 방식이 아닌 매우 서투르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내부 장기가 일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깊어지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미라에 대한 종합적인 컴퓨터 단층 촬영인 CT 검사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밀 과학 감정의 결과는 전 세계를 거대한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시신의 뼈 나이와 피부 조직의 탄소 연대를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 이 시신은 2600년 전의 고대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은 1996년경에 사망한 현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사망한 지 불과 수년밖에 되지 않은 현대인의 시신이었습니다. 즉 이미라는 누군가가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고대 유물로 위장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현대 여성의 시신을 확보한 뒤 정교하게 조작한 가짜 미라였습니다. 사태는 순식간에 고고학적 사기극에서 잔혹한 현대의 강력 범죄 사건이자 살인 사건으로 공식 전환되었습니다. 경찰의 의뢰를 받은 법의학 연구소는 즉시 시신에 대한 전면적인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 여성의 사망 당시 나이는 최소 21세에서 최대 25세 사이의 젊은 여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신장은 약 142cm로 동연령대 여성들에 비해 비교적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아 구조와 골밀도 검사를 통해 영양 상태가 그리 좋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시신의 방사선 사진 촬영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여성의 척추 부위와 골반, 골격 등에서 생전에 무거운 둔기로 강하게 타격당한 흔적이 선명하게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특히 목 부위의 설골 골절 양상과 요추 손상 상태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여성이 누군가에게 목이 졸렸거나 둔기로 등 뒤를 강하게 가격당해 강제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죄 조직은 여성이 사망한 직후 시신의 부패를 막고 고대 미라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치밀한 화학 조작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현대적인 화학 방부 물질과 대량의 소금을 이용하여 시신을 인위적으로 급속 건조했습니다. 약 수개월 동안 시신을 건조 장소에 은닉하며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시신이 딱딱하게 굳어지자 준비해둔 가짜 황금 장식품들을 장착하고 정교하게 위조된 나무관에 집어넣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파키스탄 경찰은 미라를 최초로 유통하려다 체포된 알리 아크바르와 그의 가족들을 가두고 강도 높은 집중 취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아크바르는 자신은 이란 국적을 가진 정체불명의 한 남성으로부터 유물을 넘겨받았을 뿐이며 단순한 판매 대행 역할을 수행해 수수료를 챙기려 했을 뿐이라고 완강히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시신의 진짜 정체나 살인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살해당한 피해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파키스탄 전역과 인근 이란 접경지대의 실종자 명단을 수년에 걸쳐 샅샅이 뒤졌습니다. 1996년을 전후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대 초반 여성들의 모든 행적 기록을 대조했으나 유의미한 단서를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발루치스탄주와 퀘타 지역은 부족 중심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강한 곳이었습니다. 국가의 행정력과 치안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널려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여성의 실종이나 사망은 관공서에 제대로 신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대조 작업을 벌였지만 비교할 수 있는 친족을 찾지 못해 신원 확인은 최종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최초로 미라 유통을 기획하고 위조품 제작에 가담한 핵심 용의자들은 경찰의 레이더망이 좁혀오기 전 이미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시신을 전문적으로 공급한 무덤 도굴꾼의 정체나 살인범의 실체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고대 페르시아어 가슴 장식판과 나무관을 장인 수준으로 정교하게 제작해낸 위조 전문가 조직의 행방 역시 영원히 묘연해졌습니다. 법의학적 증거와 정황 증거상 명백한 타살이자 국제적인 사기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피해자들의 해외 도주와 결정적 증거 부족으로 인해 수사는 심각한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2005년 파키스탄 당국은 범인의 신원을 단 한 명도 특정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공식 종결 처리했습니다.
가짜 페르시아 공주로 철저히 조작되어 수백억 원의 몸값으로 암시장을 떠돌던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은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수년간 박물관, 차가운 수장고와 병원 영안실의 냉동고를 쓸쓸히 전전해야 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많은 시간이 흐른 200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한 국제자선단체의 인도주의적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시신은 파키스탄 카라치 지역에 위치한 한 공동묘지에 이름 없는 비석과 함께 최종 안치되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인류 최고의 고대 유물로 둔갑하여 국가 간의 국제 영토 분쟁 중심에 섰던 미라가 사실은 누군가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뒤 죽어서까지 범죄의 도구로 철저히 이용당한 현대의 불쌍한 여성이었다는 이 비극적인 미스터리는 지금도 차가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우리에게 거대한 씁쓸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